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6주차 동영상입니다.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10월 2일 오후 1시 37분이네요. 10월 2일 빨간 날인데요. 이 뭐죠? 동영상 강의는 빨간 날에도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는 보강이 따로 없다고 그러는 거, 그 공문이 왔죠. 그래서 추석 연휴에 어저께 추석 당일만 식구들과 함께 보내고 그 전날도 와서 두 강좌를 촬영을 했고요. 오늘도 두 강좌를 촬영을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후반부에는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에 관해서 규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하고 팀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탁과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따로 설명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탁과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뭐 코로나 사태는 여전하고요. 수강 인원인데 감염 인원은 뭐 두 자릿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주차까지 하고 7주차에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여러분한테 그 출석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서 동의 알림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출석 수업의 경우 2시간짜리가 1, 2교시 있죠. 우리가 목요일 날인가요? 잠깐만요. 네, 목요일 날 1, 2교시죠. 1교시에 반 오시고 또 2교시에 반 오시고 담당 교수는 1교시에 들어가서 설명하고 2교시에 들어가서 똑같은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것도 또 짜증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1교시에 오셔야 되는데 2교시에 오셔서 출석해 주세요 하면 안 하겠습니다. 또 2교시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1교시에 와서 출석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들고 가서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지만 그거는 제가 배정한 게 아니고요. 본부에서 배정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 적용됩니다. 교재가 없으시면 수업은 들을 수 있으나 결석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주 3시간 수업인데 1시간밖에 출석 수업을 안 했죠. 그래서 여전히 또 동영상으로 2시간분을 촬영해서 탑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네요. 아마 저는 더 바빠지겠죠. 출석 수업은 출석 수업대로 하고 그래도 출석을 해서 얼굴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서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20페이지 설명을 했죠. 문화 변용에 대해서, 문화 변화에 대해서, 또 문화 접촉에 대해서. 오늘은 그걸 계속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책의 보조적인 자료로 써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원화할 것이냐, 상품화할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한다. 자, 문화 상대주의는 둘째 줄에 있습니다. 특정한 문화 입장에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정확한 제 기억이 맞으면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중에 제가 아주 놀랐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에스키모요. 에스키모는 외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특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물으시길래 무슨 뭐 볶음밥 요리를 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말씀입니다. 밤에 그 손님의 잠자리에 그 아내를 들여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실이 난리가 났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 그게 사람이냐? 막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에스키모는 따로 분리되어서 종족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생물 시간에 동종교배는 기형아가 나오고 좀 열성인 유전자가 많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기형아라든가 이상한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이 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한답니다. 그래도 난리는 났죠. 그러고 끝났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책을 읽어보면 고려시대에도, 고조선인데도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형의 부인, 형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갔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국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산다는 거죠. 뭐 흥분할 사람 흥분하죠. 근데 각각의 문화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게 그런 이유죠. 이슬람은 유목민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많이 죽겠죠. 과부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서도 과부하고 고아는 보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관념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게 문화상대주의입니다. 근데 이걸 확장을 하면 제 견해는 세대 간에도 상대주의가 있죠. 뭐 이 코로나 사태 때 보면 틀딱들은 빨리 죽어라. 일부 극단적인 젊은 층에서 틀딱이 뭔지 몰랐는데 틀딱이 틀니를 한 노인들을 칭하는 말이래요. 참 나쁜 놈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애들은 참 성실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아재들의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해 보지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도 요즘 청년들에게 오늘 아침에 시사 프로를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명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누군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면 존버 그러더라고요. 존버 내가 아는 건 존나게 버틴다 뭐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존중하면서 버텨라.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버텨내는 힘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존버. 자, 문화 상대주의를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관광이란 특성상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일탈, 일상에서 탈출하여 특정 목적지에서 일탈을 확대 해석을 하면 자기가 늘 경험하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가면 그죠? 전쟁에서 무슨 세계사인가요? 폴란드 군인은
경례를 이렇게 한대요. 두 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한대요. 그래서 아씨, 뭐 악수를 하는 건 뭐 무기가 없다 뭐 그런 건데 경례를 어떻게 이것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 폴란드 병사가 국가를 위한 전쟁에 나갔다가 이 세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나머지 이 손가락이 절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남은 손가락 갖고 하는 거죠. 경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후배 군인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게 조국과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름에 일단 무시하죠. 뭐 핀란드랜다, 필리핀,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또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가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안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관체험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그래서 사람이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못을 쳐요. 그리고 10분인가 20분 있다 오래 있으면 또 저기 되니까 꺼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나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나와요. 근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쫙 유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접근하는 건 내 주변을 갖고 하는데 상품을 만들 때 이걸 확장시키면 다른 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다른 세대의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문화의 상대주의, 뭐 문화 접촉, 문화 전파 그런 걸 하는 이유예요. 문화 상대주의는 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문화 4대주의는요. 우리가 그렇죠.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친명 배금 그럼 역사 얘기를 또 해야 되고 하여튼 중국은 우월하다고 했죠. 모든 공자, 맹자, 논어 다 거기서 온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 4대주의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의 끝에 보면 자민족 중심주의가 있어요. 자민족 중심주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즘이야. 자기들만 독일 게르만족이 우수하다 그러고 홀로코스트에서 다 그 유대인들 학살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문화 4대주의는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문화 상대주의 마찬가지로 지금도 있죠.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성조기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미국 대통령 보고 조사해 달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또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로 연령이 때가 높으신 분들이죠. 전쟁을 경험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왔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거는요. 도와준 게 아니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한 거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한 게 아닙니다. 미국 스스로를 위해서 참전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세계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누어 있었죠.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게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진영은 소련하고 중국도 있어요. 그때는 중국 공산당 해갖고 중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렀어요. 자기는 중국이라고 그랬지만 또 1.4.5때 때 중공군이 밀려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공산당하고 싸우던 시대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무너지면 동남아 전체가 공산권이 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도와준 거지. 그래서 참전을 한 거지. 대한민국을 뭐 국률이 여기고 혈맹으로 그거 다 전문용어로 개소리입니다. 믿을 놈 없어요. 지금도 국가 간에 자기의 이익이 되면 붙고요. 안 되면 안 붙어요. 잠깐 역사를 얘기를 하면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사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적극 도와준 방조한 나라예요. 방조했죠. 왜냐면 미국 국무장관하고 일본 그 국무대신하고 만나갖고 밀약을 맺었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 그리고 그 밀약은 뭐냐면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걸 허용한다. 일본은 또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걸 허용한다. 지네끼리 한 거예요. 힘센 나라들, 그 당시만 해도 센 나라들이었으니까. 그랬던 나라,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문화 사대주의는 한쪽을 무조건 좋다고 보는 주의죠. 그리고 맹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강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문화를 이해를 한다면 그 문화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랄 식품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이슬람의 할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그들한테 갈 수가 있죠.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BTS가 영어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또 그거 갖고 또 말이 많았죠.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불러야지 왜 영어로 부르고. 경제적인 이유죠. 그게 시장이 더 큰 거예요. 요즘 보면 JYP인가요? 네, 박진영인데요. JYP죠. JYP는 일본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본 아이들로 구성된 일본 그룹 니친가 뭐 해서 만들어내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로 구성된 보이 그룹을 만들어서 또 데뷔를 시킨다고 그러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룹 중에 일본에 한 명 끼고 중국에 한 명 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예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그 나라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또 우리 문화, 우리 전통 음식을 가지고 뉴욕에서 뉴욕 스트리트에서 불고기 그거 만들어서 팔고요. 했죠. 대박 났죠. 그런 것들이요. 또 아마존에 홈이 내다 팔았죠. 최고 인기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문화 요소는 관광에 있어서 굉장한 큰 소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에서 석유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죠. 공장을 돌리기도 힘들고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힘들죠. 그런 거예요. 원천적인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문화 또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해외여행을 다니면 그곳에서 있을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오는 것도 굉장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화의 주요 용어들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됐고요. 이제 문화산업의 이해. 이거는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가끔 사람들이 미래학자로 분류를 하죠.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의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 예, 문화산업이죠. 처음에는 책만 보다가 신문 보고 TV 보고 라디오 듣고 지금은 그러다가 유튜브 보고 지금은 OTT라고 해서 새로운 미디어가 생겼죠. 넷플릭스. 그러니까 OTT는 오버 더 탑. TV 위에 그 셋톱박스가 있죠. 채널을 누르는 거요.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보다 위란 얘기예요.
그 넷플릭스 있죠. 또 디즈니도 그런 거 만들고요. 안 되겠으니까 우리나라도 세계통신사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그러죠. 넷플릭스가 좋다는데 저도 한번 봐야 해야 되는데 뭐 그거 볼 시간도 없어서 TV 볼 시간도 없는데 뭐 못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문화산업이죠. 근데 거기다 이 피터 드러커 여기다 더 추가를 하면 뭐죠? 예, 플랫폼이요. 플랫폼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 가서 다 하는 거죠. 지금은 카카오 TV도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변하는 거예요. 카카오 TV도 새로 생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를 소재로 하는 거죠. 연속극도 문화죠. 엔터테인먼트도 문화죠. 영화도 문화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뮬란인가를 찍어가지고 중국에다 뭐서 개봉을 했는데 뭐 반대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났죠. 그 문화관의 저쪽에 그 뭐죠?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국 북부에 있는 소수 민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 민족을 굉장히 탄압을 하고 있죠. 거기도 이슬람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노뮬란 해갖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대우그룹의 회장이 쓴 책이 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거기에 읽어보면 어떤 때는 자기는 김우중 회장이요. 대우그룹의 김우중 어떤 때는 자기는 점심을 3번 먹는 적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 중동에 가서 그쪽 거래처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그들의 문화가 뭐 여러 번 먹는 뭐 그런 거였나 보죠. 그러니까 먹은데 또 먹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과 동화를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미국, 일본,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문화를 모르면 개박살 나죠. 우리 노자편했던 게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그래갖고 다이소인가요? 다 나갔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문화산업이라는 거죠. 초기의 문화산업은 책을 읽을게요. 문화 생산물이나 서비스가 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업적 경제적 고려에 입각한 전략화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 판매된 현대의 산업 형태로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발달 성향을 비판하면서 사용했던 용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엊그저께 저는 못 봤는데 대중가수 나훈아가 반말하면 안 되는 나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나훈아 씨가 추석 특집 방송을 해갖고 대박을 쳤었죠.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수 할 때는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안 쳤단 말이에요. 이건 상업적이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문화산업이란 문화의 퇴보를 의미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옛날에 있었던 건데 여러분이 박할린이라는 사람을 알지는 모르겠어요. 박할린이라고 여자 지휘자고 뭐 그런 거 하던 분이고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오고 굉장한 그 분인데 이분이 어떤 게 미스터 쇼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어요. 남성 관객은 입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의 무대가 남성 스트립 쇼였다고 그래요. 한 10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초기의 문화산업을 얘기할 땐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는 아니죠. 오디션 프로그램 그 뭐죠? 슈퍼스타인가요? 슈퍼스타 K 하면서부터로 기억이 되는데 온 나라가 슈퍼스타 K로 들썩들썩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한류 바람 새로운 옛날에 그 한류는 일본의 연속곡이 나가면서 한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류란 말도 안 쓰죠. K-팝이 뜨고 난 다음부터는 다 K 붙이죠. 코로나 사태도 K-방역, 화장품도 K-뷰티, 한국 음식도 K-푸드. 예, 문화산업이 뜨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죠? 기생충, 그죠? 상 받았죠. 많은 나라에서 호평을 받았죠. 야,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무도 이걸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안 했는데 이 영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문화로 가요. 문화로 가요. 영화도 그렇고 음악 뭐든지.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관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봅시다. 또 여러분 2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1960년대에는 비판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경제적 효과에 눈을 돌려 주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아까 그 딴따라니 뭐 상업주의라고 그랬는데 문화하고 산업하게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한류 열풍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죠. 그랬던 것이 이제 그때는 문화산업 개념에도 미국의 경제학자 맥클럽의 지식산업, knowledge industry다. 또 독일 철학자 엔첸스 베르거는 의식산업, consciousness industry다. 이렇게 놓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 몇 년 전부터 토크 콘서트라는 거 하죠. 콘서트가 음악 들으러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철수 때였던 것 같죠. 토크 콘서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담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하죠. 정치권에서도 하고 일반 문화 명사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토크 콘서트도 관광 상품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관광은 갖다 붙이면 다 관광이에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합을 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문화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문화의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을 관광에 접근시키려는 그게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페이지 21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거에 반대하는 주의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문화산업을 옹호하면서 문화산업이 문화발전과 문화의 민주적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페이지 하다 보면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있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갑시다. 가면 끝에 상품의 대량 생산과 시장 판매에 연결된 자본주의적 생산 원리 등에서 연유하는 문화산업의 역효과를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하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됐죠. 옛날에 조선시대 음악이라고도 안 했죠. 소리를 들으려면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소리꾼을 불러와야죠. 업고 놀아보자 뭐 어쩌고저쩌고 어허둥둥 뭐 추석이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레코드가 있었고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고요. CD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없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닥 요즘은 아예 MP3 파일, MP3도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래, 스트리밍 파일로 받죠. 급격하게 변해요. 응답하라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응답하라, 응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게 복고죠. 복고. 경주 가면 핑클인가요? 경주 가서 교련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옛날이 저희 때예요. 교련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군사 훈련 받는 거죠. 여학생들은 간호 훈련 받고 남학생들은 가짜 총 고무로 만들고 거기다 모래 채워놓은 총을 갖고 총 훈련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입고 다니는 옷이 교련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화야. 또 기장 쪽에 가면 옛날 한정식 해갖고 뭐 맷돌도 입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또 경남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박물관 비스무리 해갖고 엄마 아빠 초등학교 때 교실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거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단 말이죠. 왜? 지금은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문화는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짧아지면 강의를 계속 나가고요. 뭐죠? 팀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게 화광, 문화관광에서 화광 마치겠습니다.